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그 과일이 사실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려서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퉁퉁 붓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챙겨 드시다가 갑작스럽게 혈압이 치솟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잘못된 상식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오래된 믿음. 그 믿음이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거꾸로 작용합니다. 어떤 과일들은 칼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들어있어서 지친 콩팥이 감당하지 못하고 몸속에 독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멀쩡하던 분이 잠들었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고 심하면 투석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콩팥 기능이 젊을 때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 세포 자체가 줄어들고 혈류량도 감소하거든요. 그런데도 젊었을 때처럼 과일을 드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루 이틀은 괜찮아도 몇 달, 몇 년 쌓이면 결국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과일들은 늙은 콩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독소를 빨아들이듯 빼주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같은 과일인데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건강에 신경 써도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콩팥 기능 저하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서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이나 주변 소문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30년 넘게 추적하면서 어떤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어떤 과일이 되살리는지 실제 사례와 연구를 기반으로 정리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노력해도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이 영상에서 콩팥을 녹이는 과일 네 가지와 살리는 과일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5년 뒤, 10년 뒤의 일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에 대해 어떤 상식을 가지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2세 이성호님 이야기입니다. 이성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참외 한 조각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달콤하고 목도 촉촉해지니 몸에 좋겠거니 하고 드신 거죠. 주변에서도 과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챙겨 드셨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과일 섭취를 권장하니까 본인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만 되면 다리가 부어 신발이 잘 안 들어가고 숨이 턱 막혀 베개를 높게 베고 자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더운 날씨 탓이려니 했대요. 여름이라 더워서 몸이 붓는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가족들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소변색도 탁해지고 거품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성호님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숨찬 증상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됐어요. 깨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숨이 겨우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식단을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과일이었습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선택한 과일이 콩팥에는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참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수박도 자주 드셨고 건강을 위해 키위도 챙겨 드셨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콩팥의 최악의 조합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과일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이성호님은 한 달 만에 숨찬 증상이 줄고 부종이 빠졌습니다. 소변 거품도 사라졌다고 하시며 얼마나 놀라워하셨는지 모릅니다. 과일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지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신발도 다시 편하게 신으시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됐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본인도 모르게 콩팥을 힘들게 하는 과일을 매일 드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정말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과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콩팥을 살리는 과일 정보를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 4가지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외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과부하를 줍니다. 국내 영양조사 자료에서도 참외 한 개 기준 칼륨 함량이 어르신 권장량 대비 과다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참외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바나나 2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팥이 정상이면 칼륨을 걸러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쌓여서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72세 이성호님은 아침마다 참외를 드신 뒤 다리 부종이 악화되었습니다. 참외가 달고 수분도 많아서 목이 시원하다고 느끼셨는데 그 수분과 칼륨이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선 거죠. 특히 이성호님은 콩팥 기능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60% 수준이었는데 이 정도면 칼륨 배출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하다면 참외는 완전히 끊고 수분 부담이 적은 과일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숨이 갑자기 차거나 맥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참외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이 아니라 반쪽 한 개씩 드시면 칼륨이 급격히 쌓입니다. 여러분은 참외를 얼마나 자주 드셨나요?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 역시 칼륨 폭탄에 가까워 콩팥 여과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키위 100 g당 칼륨 함량이 고칼륨 식품 기준선에 근접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키위 하나에 3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 없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69세 정혜수님은 건강을 위해 키위를 2개씩 드셨다가 심한 피로와 두근거림을 느끼셨습니다. 비타민이 많다고 해서 매일 아침 키위를 챙겨 드셨는데 몸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걸 느끼셨답니다. 손발도 저리고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대요. 키위는 반쪽 이하로 제한하거나 아예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 칼륨 보존 이뇨제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약을 드시면서 키위까지 먹으면 칼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키위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한 경험 있으셨나요?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너무 높아 콩팥이 처리하지 못하고 몸속에 고이게 됩니다. 수박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수분을 빠르게 걸러내지만 약한 콩팥은 감당이 안 됩니다. 수분 과부하가 폐로 넘어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이 폐에 차면 누웠을 때 더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75세 장영호님은 수박을 간식처럼 드시다 밤마다 숨이 차서 깼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을 한 조각 2조각 계속 드셨는데 그게 쌓이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밤에 숨이 막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장영호님은 수박 한두 조각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는데 한 조각이 200g이 넘고 하루에 서너 조각 드시니까 거의 1kg의 수분을 한꺼번에 드신 거죠. 수박은 가능한 피하고 한두 입만 맛보는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누웠을 때 숨이 더 막히면 과부하 신호입니다. 베개를 높게 베야 숨이 편하다면 이미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올여름에 수박을 물처럼 드신 적 있나요? 네 번째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를 갈아 마시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콩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오렌지 한 개를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면서 먹지만 주스로 만들면 서너 개가 한 컵에 들어갑니다. 주스로 섭취할 때 당분 흡수가 훨씬 빨라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은 거의 제거되고 당과 칼륨만 농축되는 거죠. 70세 노정우님은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 뒤 맥박 불규칙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비타민을 챙기려고 착즙기로 갈아서 드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건너뛰는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노정우님은 시판 주스는 안 좋다고 해서 직접 갈아 드셨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직접 갈면 오렌지 서너 개가 한 번에 들어가니까요. 생과일 그대로 먹거나 섭취량을 크게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당부하가 높아 당 조절 중인 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당분 폭탄입니다. 주스로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제는 콩팥을 살리는 과일 4가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콩팥을 도와주는 과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여주는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은 콩팥의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회복을 도와주는 놀라운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과일을 제대로 고르기만 하면 콩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손상된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거죠. 활성산소는 콩팥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안토시아닌이 이걸 무력화시킵니다. 칼륨 함량도 낮아서 부담이 적고요. 딸기 100g당 칼륨이 150mg 정도라서 키위나 참외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CRP라는 염증 수치가 2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67세 김순자님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피로감이 심했는데 매일 딸기를 조금씩 드신 뒤 2개월 만에 피로가 줄고 소변 거품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순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 달 지나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낮에도 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씻은 뒤 꼭지를 바로 제거하면 영양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씻기 전에 꼭지를 떼지 마세요. 물에 씻을 때 꼭지 부분으로 비타민과 안토시아닌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꼭지를 붙인 채로 흐르는 물에 살살 씻으시고 먹기 직전에 꼭지를 제거하세요. 중간 크기 기준 7개에서 10개 정도를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딸기는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단기 빠르게 흡수되니까 식후가 더 안전해요. 냉동 딸기도 영양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니까 겨울철에는 냉동 딸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은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딸기는 평소에 어떻게 드시나요?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 찌꺼기를 분해해 콩팥 부담을 덜어줍니다. 콩팥이 약하면 단백질 노폐물이 쌓이는데 브로멜라인이 이걸 분해해 주는 거죠. 실제로 콩팥 질환 환자들 중에 파인애플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요소 질소 수치가 개선됐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요소 질소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인데 이게 높으면 콩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입니다. 브로멜라인은 한겸 효과도 뛰어나서 콩팥 조직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해외 연구에서 브로멜라인을 섭취한 그룹이 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71세 박철수님은 콩팥 기능이 약해져서 부종과 피로에 시달렸는데 파인애플을 꾸준히 드신 뒤 3개월 만에 부종이 확연히 줄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박철수님은 처음엔 파인애플이 당분이 많아서 걱정하셨는데 적당량만 드시니까 오히려 몸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파인애플 맛도 좋고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좋아하셨습니다. 다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통조림 시럽에는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한 컵에 각설탕 10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 파인애플을 사서 심지까지 얇게 썰어 섭취하면 효과가 높습니다.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심지가 질기다고 버리는 분들 많은데 얇게 썰면 충분히 먹을 수 있고 효과도 가장 좋습니다.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입안이 따갑고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파인애플은 소화도 도와주니까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를 드신 뒤에 파인애플을 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고기의 단백질을 브로멜라인이 분해해 주거든요. 파인애플을 통조림으로 더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 콩팥 독소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요산이 높으면 통풍도 생기고 콩팥에도 돌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데 체리가 이걸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데 체리가 이 요산을 줄여주는 거죠. 미국 연구에서 체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통풍 발작이 3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요산 결정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요산 결정이 콩팥에 쌓이면 콩팥 돌이 생기고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생깁니다. 특히 타트 체리라고 불리는 신맛 나는 체리가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타트 체리는 일반 체리보다 안토시아닌이 2배 많이 들어있어요. 68세 최영희님은 요산 수치가 높아서 발가락 통증에 시달렸는데 체리를 매일 드신 뒤 2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최영희님은 약도 먹고 계셨지만 체리를 같이 드시니까 수치가 더 빨리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밤에 발가락이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잤는데 체리 먹고 나서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색이 옅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진한 색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진한 빨간색이나 검붉은색 체리를 선택하세요.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색깔로 영양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루 10개에서 15개가 적정량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부담이 있으니 조절하시고요. 체리는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생체리가 없는 계절에는 냉동 체리를 활용하셔도 효과는 비슷합니다. 냉동 체리도 안토시아닌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체리는 어떤 시간대에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을 돕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는데 펙틴이 이걸 잡아서 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이나 요소질소 같은 노폐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식이섬유 섭취가 많은 그룹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하니까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줄어드는 거죠. 배는 수분도 적당하고 칼륨도 높지 않아서 콩팥의 부담이 적습니다. 배 100, g당 칼륨이 120mg 정도라서 안전한 편입니다. 참외나 키위의 절반 수준이에요. 73세 정미숙님은 변비와 콩팥 기능 저하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배 반쪽씩 드신 뒤 변비도 해결되고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정미숙님은 배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셨는데 배를 먹고 나서는 거의 매일 보신답니다. 껍질의 항산화, 성분이 많아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과육보다 5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껍질이 질기니까 얇게 깎아서 드시거나 잘게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반 개 정도를 얇게 썰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배도 수분이 많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개 드시면 수분 과부하가 올 수 있어요. 배는 식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 배를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배에 들어있는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배는 껍질을 드시는 편인가요?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들이 실제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봤습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는 칼륨과 수분이 과도해서 약한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대로 과일을 고르면 칼륨 과부하, 수분 정체, 당 상승으로 인해 숨이 차고 맥이 불규칙해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처럼 과일만 제대로 골라도 콩팥 염증이 줄고 부종이 빠지며 일상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숨이 차오르고 밤에 뒤척이는 일이 반복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며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과일만 바꾼 분들이 한 달 만에 부종이 빠지고 석 달 뒤에는 콩팥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는 냉장고에서 나쁜 과일을 정리하고 딸기와 배처럼 부담이 적은 과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한 달 뒤, 석 달 뒤 여러분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부종이 빠지고 숨이 편해지면
일상의 질이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로 다짐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과일을 끊을 건지, 어떤 과일로 바꿀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콩팥을 지켜나가요.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변화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만큼 중요한 밥상 구성법, 특히 콩팥을 힘들게 하는 반찬 조합과 꼭 바꿔야 할 주식 선택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밥상만 바꿔도 콩팥 수치가 좋아지는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과 짠 반찬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단백질 섭취량 조절법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